네, 이것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죠? 우리 저 한글맞춤법 44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44망 단위명사 띄어쓰기. 자, 단위명사는 우리 의존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명사가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단위명사가 있는 거예요. 단위명사 다 아시다시피 의존명사에 또 포함되기도 하고 띄었습니다. 앞에 있는 수관형사와 띄어쓴다는 것, 그 사실 알고 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4망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자, 예를 보시면 한 개, 개가 그 단위명사죠. 차 한 대, 차 한 대의 대, 금소돈의 돈, 소 한 마리의 마리, 옷 한 벌의 벌, 10살의 살, 조기 한 손의 손, 연필 한 자루의 자루, 버선 한 죽의 죽, 집 한 채의 채, 신두 켤레의 켤레, 북어 한 쾌의 쾌. 얘네들 다 단위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하고 다 띄어쓰고 있죠? 다 띄어써줘야 돼요. 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다만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전에 좀 그 상식을 좀 알려드리면, 뭐 상식이 아니라 좀 지식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 그 수사라는 게 양수사하고 서수사로 나뉘어져요. 양수사라는 것은 수효, 수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양수사고요. 서수사라는 것은 순서, 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서수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만에 나오는 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이게 지금 서수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양수사 있죠? 양수사 수량이나 수효를 나타내는 것, 얘네들은 무조건 다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서수사, 즉 저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붙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붙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양수사건 서수사건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양수사는 끝까지 띄어써줘야 되고 서수사는 붙여 쓸 수도 있다. 붙였을 수도 있다.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9 아라비아 숫자 있죠? 걔네들은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역시 이것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막간에 잠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라비아 숫자입니까? 어디가 원전이에요? 아라비아, 즉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숫자를 그 숫자를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1, 2, 3, 4, 9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요. 안 쓰고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글자로, 문자로 그렇게 숫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이나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석유가 뭐 아직도 이게 매장량이 엄청납니다만, 하여간 뭐 그거 뭐 다 그래도 석유를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인재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인재들이 되게 뛰어난, 여러분들도 다 인재시고 인재들이 다 뛰어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뭐 석유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 뭐 외국에 좀 많이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숫자부터가 일단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자기들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 자기들이 쓰는 그런 이상한 문자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요. 그래서 숫자부터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학 오는 게 공대 쪽이죠. 공대 쪽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데, 하여간 좀 거기서부터 뭐 애로사항이 막 펼쳐지는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희한하게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가리키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쓴다는 것,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그 용례를 보시겠습니다. 2시 30분 5초. 우리가 1시, 2시, 3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수량입니까? 차례입니까? 그건 차례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붙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2 띄고 시, 그 다음 30 띄고 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다 원래 가능해요.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막간에 또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그래도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주니까 제가 좀 일반적인, 좀 약간 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교양적인 이야기 몇 개 좀 해드릴게요. 자, 2시 30분 5초라고 얘기하면, 자, 두라는 게 한두, 서너, 이렇게 세,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고유어잖아요. 그렇죠. 시간 앞에선 고유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고유어 수관형사를 붙이는데, 30분 이렇게 1, 2, 3, 4 얘네들은 한자어란 말이에요. 한자어. 그래서 분에는 30분을 붙여요. 초에도 역시 1, 2, 3, 4, 5 이렇게 한자어를 붙이고요. 자, 그러면 시간 앞에서는 이렇게
고유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분 앞에서는 한자어를 붙이는 요런 것. 예, 우리가 2시 30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시 30분이라고 그렇게 어느 하나는 고유어를 붙이고 어느 하나는 또 그거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 한자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 그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시, 축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도 시간이란 개념이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유화, 그러니까 고유어 단위명사 앞에서는 고유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단위명사 앞에서는 한자어를 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고유화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1시, 2시 이런 식으로 고유어, 수관형사를 붙이는 거고요. 분이라는 개념은 들어온 지가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이나 초 같은 개념은 그 서양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면서 거의 한 뭐 100년 약간 더 넘게 한 120년 예, 그 정도 역사가 분을 세기 시작한 건 그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들어온 개념이 분이라는 개념은 들어온 시간이 그 개념이 들어온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 분이 그거니까 한자어니까 그 앞에 한자어 수관형사를 이렇게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1시, 2시 이렇게 하는 시의 개념은 좀 고유화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어로 인식을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시 3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1과 요 제자가 앞에 붙으면 요거는 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 요거 다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1과 역시 띄어쓰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제1 띄고 과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제1과 이런 식으로. 3학년 이것도 제3학년이죠.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이것도 수량이 아니라 순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뭐 3학년이라고 1학년 너무 괜히 괴롭히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수요가 아니에요. 수량이 쌓인 게 아니라 순서이기 때문에 하여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는 순서다. 그래서 붙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층, 그 다음에 1446년 10월 9일. 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게 한글이 반포된 날이죠. 후민정음이 반포된 해와 날이 되겠습니다. 1440년 10월 9일. 이거 아라비아 숫자네요. 이거 원래 다 띄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붙여 쓰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띄는 것도 맞다 원래. 띄는 게 원칙이다. 예,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대대 16동 502호 제일실습실 80원 10개 7m. 다 이런 것 아라비아 숫자네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를 나타내건 수량을 나타내건 아라비아 숫자는 다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일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만큼은 붙였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수관형사 뒤에 의조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니면 의조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제1편 요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제3장 순서 제7항 순서를 다 나타내는 것 다 띄어쓰는 것 앞에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붙여쓰는 것 뒤에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7대 대통령, 원래 제27대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 띄어도 27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순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를 띄어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58회, 제67번, 제93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습니다. 제1학년 역시 제가 생략이 돼도 순서를 나타내며 붙였을 수 있는 겁니다. 제1학년, 1학년, 제9사단, 9사단, 제7연대, 7연대, 제3층, 3층, 제8단, 8단, 제6급, 6급, 제16통, 16통. 요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네요. 제274번지, 274번지, 제1연구실, 제1연구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또 연월일, 시각 등도 그렇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20일 요거 다 순서거든요. 예, 그래서 2023년 이거 순서예요, 순서.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23일. 예, 그 다음에 5월 20일. 예, 그 다음에 다만 수요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는 수요 있죠. 그 양수사일 경우에는 이거는 붙여 쓰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1998년 뭐 이런 식으로 뭐 2023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순서예요. 그렇지만 3개년
예,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개년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순서가 아니라 수요예요. 수량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띄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예, 6개월 이것도 역시 개월도 이것도 저 순서가 아니라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띄어서 주고요. 예, 그다음에 저 20일간, 예, 요거는 다 그 수량이죠. 예, 수요이기 때문에 다 띄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띄고 개년, 개자 이렇게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년 6개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연도 저 순서가 아니라 수량이구나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3년 6개월 21간 요거는 이제 다 수량,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띄어써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체류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원 42마일 26g 3년 6개월 20일간.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수효건 수량이건 수량이건 그 수요 수량이건 아니면 순서 차례건 다 붙였을 수 있다. 예,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붙였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그 책을 다 읽는데 12일이 걸렸다. 자, 이거 수량입니까? 순서입니까? 예, 이건 12일간이 걸린 거네요. 이거는 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되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11월 11일. 자, 요거는 순서예요. 예, 우리 지금 저기 그 수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5월 1일이죠. 예, 5월 1일. 예, 그거 예, 순서입니다. 순서.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월 11일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하고요. 원칙은 11월 11일. 11월 띄고 11일 띄고 월, 그다음에 11일 띄고 일. 요거 저기 그거죠. 요거는 저기 그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요거 사실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는 거예요. 붙여 쓰는 거 허용이고 띄어 쓰는 것 그 원칙인데 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이것도 붙여 쓰는 것 띄어 쓰는 것 둘 다 맞는 거예요. 순서죠. 예, 그다음에 274번지 요거는 이제 그 순서인데 아라비아 숫자네요. 아라비아 숫자는 하여가 붙여 쓰는 것 순서건 수량인 것 관계없이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것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붙여 쓰는 것 앞에 것 띄어 쓰는 것 그 원칙 요 둘 다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3개월 3일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거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죠.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개월 3일간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되죠. 예, 그래서 뒤에 것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 4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띄어쓰기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라는 것.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12억 3,456만 7,898 예, 그 다음에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만 단위면 4개죠. 요 4개 단위로 그렇게 띄어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지금 그 아라비아 숫자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면이에요. 예, 어떤 면이 헷갈리냐면 아라비아 숫자는 세 단위마다 예, 그렇게 띄어쓰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예, 사우젠드, 그 다음에 그 빌리언, 예, 이런 식으로, 밀리언, 빌리언, 이런 식으로 세 단위마다 그렇게 그 쉼표를 찍으면서 요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 단위마다 달라져요. 이게 만, 이런 애들이 다 지금 그거잖아요.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어를 사용하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은 한국을 먼저 얘기해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그 베트남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다 만 단위로 그렇게 세고 만 단위마다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 다음에 예, 만으로 달라지죠. 그 다음에 만, 10만, 100만, 1000만 다음에 뭘로 달라집니까? 억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로 달라지죠.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으로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네 단위마다 만 단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 단위마다 띄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게 억이면 공이 몇 개입니까? 공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네. 자, 억 같은 경우에는 공이 몇 개인가요? 공이 그러니까 그 만이 4개고 그 다음에 저 억이 8개가 되겠죠.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쉼표는 어디다 찍나요? 1000단위마다 찍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이 이제 공이 8개인데
요 쉼표가 이렇게 찍혀있다 보니까 어기 공이 몇 개인지 조가 공이 몇 개인지 조는 12개가 되겠네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이게 약간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과 우리가 원래 쓰던 개념이 달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지만 우리 저기 이제 한자어 문화권, 한자 문화권으로 된 그런 나라들은 다 만 단위마다 그렇게 다 띄어 쓴다는 것을, 만 단위마다 그렇게 단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 단위에 네, 자 그러면 그 44항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만 단위마다 띄어 쓴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하여간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다, 서양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이 몇 개가 붙는지 어기 공이 몇 개가 붙는지 조가 공이 몇 개가 붙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하여간 뭐 만은 공이 4개 붙고요. 그 다음에 억은 8개 붙고 조가 12개 붙는다. 우리는 만 단위마다 4단위마다 다르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셔야죠. 그러니까 억 단위 공이 몇 개가 붙는지 이런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렇게 만 단위마다 4단위마다 띄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저기 수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 요게 이제 만 단위로 띄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금액을 적을 때 만 단위로 이렇게 띄었으면은 요 마음씨 나쁜 사람들이 중간에 막 숫자를 집어넣어요. 여기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사고가 위조 사고가 그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변조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액을 적을 때는 다 붙여 쓰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일금 31만 5,678원 정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붙여 쓰고 있네요. 돈 176만 5천 원임. 이것도 이제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다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적을 때는 우리가 금액으로 거래할 때 있죠. 금액 금액을 적을 때 다 이렇게 뭐 붙여 쓰는 게 아니고요. 금액으로 거래를 할 때만 우리가 뭐 무슨 뭐 국가 예산이나 뭐 이런 거 기사에 쓴다 이렇게 할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금액으로 거래를 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다 붙여 쓰는 게 맞나요? 띄어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그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억 띄고 3,456만 7,898 이렇게 다 만 단위로 띄어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만 단위로 띄었어야 되죠. 12억 띄고 3,460만 띄고 7,898 뒤에 게 맞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일금 31만 5,678원 78원 정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다 붙여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그 금액으로 거래를 할 때는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쓰는 게 관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기 뭐 몇 원 정 이렇게 하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붙여 쓰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자, 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 맞추고 45항.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이나 열거할 때 사용되는 의존명사들 이런 것들은 앞뒤에 다 띄어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쓴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국장, 겸, 과장 이런 식으로 겸이 의존명사예요. 근데 이럴 때는 앞뒤말 다 띄어써줘야 됩니다. 열 내지 스물 이것도 앞뒷말 다 띄어쓰고 있고요. 천군데 백군 이렇게 다 띄어쓰고 있고 그리고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거는 열거할 때 사용되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우리 앞에 들을 다룰 때 들이 등과 바꾸어 쓸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띄어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들이나 등이나 그런 거 다 의존명사일 때는 앞에 말하고 띄어써줘야 됩니다. 책상 걸상 이렇게 열거할 때 뒤에 등 붙는 것 이런 거 띄어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 및 이사들 이거는 두 말을 이어주는 접속하는 경우네요. 앞뒷말 띄어써줘야 되고요. 사과, 배, 귤 등등
요거는 열거할 때 쓰는 말이죠. 띄어 써줘야 되고요. 사과, 배, 등속 요거는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종류들.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 써줘야 되고 부산, 광주, 등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등의 그 지역 이렇게 할 때도 띄어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국장 겸 과장의 경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과장을 겸한 국장이라는 뜻이에요. 과장을 겸하다. 국장이 과장을 겸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과장이 요 겸하다가 동사처럼 사용이 되면서 과장이 사실은 겸하다의 목적어 역할이 되는 거죠. 국장이 과장을 겸하다 이렇게 과장을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목적어 역할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장 겸 과장 이러면은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을 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두 말을 그냥 이어주는 접속해주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앞에 말 뒤에 말 뭐가 목적어고 뭐가 주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띄어쓰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설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 겸 과장의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과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즉 과장을 겸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인도 볼 겸처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그렇게 겸이 의존명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므로 의존명사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뒷말 다 띄어서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이렇게 얘기할 때 내지가 앞뒷말 둘을 접속해 주네요. 그러니까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렇게 열거할 때도 띄어 쓰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상, 걸상, 띄고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한글 맞추고 4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 자, 제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단위명사나 의존명사들 다 단음절로 된 거 다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46항이 요게 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다 띄어쓰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붙였을 수도 있다라는 걸 46항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헷갈리는 면인데 하여간 뭐 제 설명을 들으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보시면 그때 그곳 그래서 그때 그곳 원래 다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띄었으면 그때 그곳 띄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글 쓸 때 글이 안 예뻐요. 다 띄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고 미용상 글 볼 때 미용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 이게 연이어 나타날 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세 글자 이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글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수관형사와 단위명사 이런 거에 한 글자 한 글자씩 두 글자만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수량을 나타낼 때만 그런 거죠. 차를 나타낼 때 붙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는 이제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렇게 세 글자 이상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곳 이건 네 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별로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곳 요거까지 붙여 쓰진 않아요.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요 네 글자인데 좀 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이렇게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한입 두일 우리가 좀 많이 쓰는 3박 4일 뭐 1박 2일 프로그램 명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거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3박 4일 이렇게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허용이에요. 허용.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다 원칙이고요. 자, 왜 허용한다고요? 미용상의 문제로 글쓰기 미용상의 문제로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여기 1번이 안 써져 있습니다.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관형사와 명사.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즉 단위별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 때나 다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붙여 쓰는데 좀 약간 원칙들이 있습니다. 관형사와 명사 붙여 쓸 수 있어요. 부사와 부사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새집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게 더 크는 지금 띄어쓰고 있죠. 예, 더는 이거는 부사고요. 크는 이제 관형사예요.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띄어쓰고요. 새 집, 얘는 관형사와 명사예요. 얘네들은 붙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거 보시면 훨씬 더 큰 새 집, 이런 식으로 더 큰을 붙인 것, 요거는 안 됩니다. 새 집은 붙여도 돼요. 그런데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으니까 더 큰은 붙여 쓰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세 책상,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더 큰은 요거는 이제 붙였을 수 있죠. 붙였을 수가 없죠. 미안합니다. 더는 이제 부사, 그 다음에 큰은 이제 관형사니까. 그 다음에 이세 책상, 요거 이세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관형사와 관형사거든요.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세 붙여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붙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형사, 명사, 부사와 부사일 땐 붙였을 수 있지만 뭐 부사와 관형사 아니면 관형사와 관형사 이런 애들은 못 붙여 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와 부사인 경우라도 1번 관형어와 관형어는 못 붙였어요. 요거 지금 제가 1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1번, 2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말하는 1번, 2번은 지금부터 이제 1번, 2번, 3번을 얘기할 거예요. 얘네들은 못 붙여 쓰는 애들입니다. 1번 관형어와 관형어 못 붙였어요. 2번 부사와 관형어 못 붙였습니다. 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그리고 3번 부사와 부사 이런 경우에 붙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조건 다 붙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만, 의미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만 붙였을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비슷하지 않으면 또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사와 부사의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미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붙였을 수 있고, 의미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띄어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경우에도 자,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 이 더도 부사고 못도 부사거든요. 그렇지만 더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못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와 부정, 이 의미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붙여 쓰는 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못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꽤 안 온다. 이것도 꽤는 이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안도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붙여 쓰는 거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유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늘 더 먹는다. 요거 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항상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같은 경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의미적으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더는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 이런 데는 부사와 부사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르면 붙여 쓸 수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한 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 한 개, 요거는 두 글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개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되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것, 이것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내 것, 이것 다 띄어쓰는 뒤에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요거 또 네 글자 이렇게 다 띄었으면 또 미용상으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그래서 내 것, 이것 이렇게 네 것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만 내 것,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아이나 어이나 발음상에 한국에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기상에만 다를 뿐이지 사실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의상 그 뒤에 내 것을 네 것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니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읽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편의상 그렇게 읽은 거고요. 원래 발음은 내 것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붙여 쓰는 것 허용을 하니까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게 허용이고요. 붙여 쓰는 게 허용이고 띄어 쓰는 거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렇게 세 글자인데, 자, 좀 더 같은 경우에는 좀도 정도를 나타내고 더도 정도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도 의미상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사와 부사 붙여 쓰는 저 앞에 거 허용하는 거 맞고요. 다 띄어 쓴 뒤에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세 책상. 자, 이세 요 둘 다 이나 세나 둘 다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관형사와 관형사는 결합할 수 없으니까 붙여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세 띄어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이거는 부사와 관형사네요. 부사와 관형사 붙여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 써준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못 간다. 요 더는 정도고 못은 이제 부정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부사와 부사라도 의미상 유형이 비슷해야지 서로 다른 것은 붙여 쓸 수 없다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도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서로 의미적 유형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띄어 써주는 더 못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65페이지 제3절 보조용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 47항 보조용언 띄어쓰기.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보조용언. 보조용언 좀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용언이라는 게 사실은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집니다만 그냥 동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조 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동사에 보자 한번 빼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조동사가 되네요. 그래서 영어의 조동사 있죠? 여러분 조동사면 좀 약간 친숙하시죠? 그 영어 그 문법이나 이런 거 배우실 때 배웠으니까. 조동사가 바로 보조 용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보조 저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 must나 will이나 이런 것처럼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조동사 있죠? 한국어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 내다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연결 어미와 그 다음에 뒤에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연결어미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한국어의 보조 용언이 되겠습니다. 조동사, 보조동사, 보조 용언. 그래서 한국의 보조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와 이렇게 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요 문제에 관해서 다룬 것이 바로 47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조 용언에 대해서 보조용은 조동사다. 한국어의 보조 용어는 연결어미와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걔네들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글 맞춤어 47항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실제 본 내용은 3교시 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